증여할 때 혹시 유의해야 되거나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판정할 때는 네. 이게 같은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을 안 해주거든요. 아, 예, 그걸 네. 외부에다 팔아야 되는데 가족한테 자녀한테 함께 살고 있는 자녀한테 해주면 네. 어차피 그 세대 2주택 그대로 네. 똑같이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사람들은 세제 혜택 못 받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현금으로 준 다음에 네. 증여처리하면 또 취득세가 중과세되니까 현금을 미리서 주고 다시 그걸로 매매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실질과세 원칙에 보면은 네. 예, 조금은 세무상으로는 판단 그걸 봐주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현금 주고 다시 사는 형태는 그건 좀 변칙 증여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이제 네, 그런 네. 변칙 거래는 안 하셔야 되고 아, 네. 또 부담부 증여라든지 이렇게만 꼭 하시지 말고 1세대 1주택자 부모로부터 살 때는 자녀가 능력 있으면 네. 예,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아, 예, 네. 돈 주고 사서 그때는 고저가 양도도 가능해요. 저가 양도도 가능합니다. 예, 이제 지금 3억하고 30% 중 작은 금액까지는 조금 싸게 팔아도 돼요. 자녀한테는. 네. 예, 그러면은 그걸 꼭 증여가 아닌 예, 매매도 가능하니까 예, 정상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또는 저가로 매매하거나 요것도 가능하니까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돈을 예. 줘서 그렇게 예. 사시는. 또 한 가지는 네. 이게 이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네.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개별주택 가액으로 증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내가 한 채라서 비과세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네. 증여받은 금액이 지금 저가평가돼 있으니까 네. 시가평가는 안 돼 있고 저가평가돼 있으니까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굳이 기준시가를 할 필요가 없죠. 개별공시가로 개별주택가로 할 필요 없이 감정평가에서 끌어올려야 내가 나중에 양도세가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무턱대고 지금 부담부 증여라든지 예, 순수 증여가 꼭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예. 저도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또는 뭐 내용들 막 블로그나 뭐 네. 다른 사람 주변에 그냥 세무 경력이 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네. 그런 분들 물어보면 뭐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건 뭐 전혀 완전 다른 얘기가 다른 돼버린. 얘기죠. 예. 네. 근데 특히 양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양도할 때 세금 계산해 보면 세무사마다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양도하시는 경위라든지 또 취득하는 경위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은 세금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80세 되신 분이 50억의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네. 그 돈을 자녀들한테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증여세까지 다 검토 같이 끝나야 돼요. 80세 되시는 분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나중에 돌아가셔 버리면요. 네. 상속세가 또 합산되거든요.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 양도세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다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부동산을 증여해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세 플랜들을 전문가한테 만나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매매를 하는데 매수자가 명도 책임을 매도자한테 졌다면은 거기에 필요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가 얽혀 있거든요. 네. 그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가끔 돈 조금 아끼려고 그냥 뭐 아시는 분이랑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생각 없이 써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세금이라는 게 그냥 뭐 살 때나 팔 때나 요때만 상담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생 주기에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얼마 정도. 아, 그럼요. 예, 그런 지금 주기가. 저희들이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텍스검진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텍스검진. 60대 현재 상태에서 상속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증여 플랜을 어떤 걸 짜는 게 좋은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네. 그래서 뭐 적자가 봤어. 네.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적자 벌었을 때 주가가 저평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절호타임이에요. 예, 아하. 그런 것들을 세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좋은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 평가가 굉장히 세계상 높게 평가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이익이 좀 덜 나거나 손실이 나는 그런 해에 예, 회사 경영권이나 주식을 넘기는 것도 예, 좋은 절세 플랜입니다.